자, 이제 주먹장 숫장부 톱질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장부를 톱질할 경우에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인데요. 항상 바깥쪽을 보고 쓸어야 됩니다. 이 안쪽은 나중에 가공하고 나서 결구하기 바로 전에 이쪽은 약간씩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공간을 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톱질하면서 약간씩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 끝선과 이 바깥선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톱질이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만큼 공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질을 할 때 바깥쪽을 보면서 바깥쪽은 정확히 선을 지켜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잡을 때 바깥쪽을 놓고 이렇게 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먹장을 쓸 때는 직선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같이 직선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서 쓰는 것보다 부재를 약간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자기하고 정면이 되게 틀어서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 잘 안 되시면 이쪽 어차피 버리는 쪽에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선 가공하고자 하는 선보다 좀 떨궈서 연습을 미리 하는 겁니다.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어느 정도 조금 손에 익으면 그때 선에다가 대고 쓰는 겁니다. 자, 조금 저도 가운데다가 좀 쓸어 놔 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버릴 거라. 네, 이렇게 해놓고 쓸면은 또 하나 좋은 게 잘못해서 버리는 거하고 또 살리는 거하고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두 번 이렇게 톱질을 넣어 놓으면, 버릴 것을 미리 넣어 놓으면 또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선을 맞춰서 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톱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먼저 선에 맞춰서 길을 내주고요. 이렇게. 길을 낼 때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까지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저쪽 이쪽 앞쪽을 보고 이제 쓰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선 쓸 때는 부재를 약간 틀어서 위에서 아래까지 마찬가지로 길은 내주고요. 그 다음에 선을 따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다음 거는 이쪽으로 사선을 쓸어야 되겠죠. 이때는 오른쪽에 살리는 거니까 오른쪽 톱날이 먹금선을 스치게.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왼쪽 톱날이 스치게 왼쪽으로. 조금 남았네, 살이. 네, 이렇게. 다음 거, 오른쪽. 다음 거, 왼쪽. 다음 거, 오른쪽. 요거는 직선. 자, 이렇게 톱질을 마쳤고요. 그 나머지 것도 약간씩 더 쓸어주면 끌질할 때 더 편합니다. 네, 이 정도만 써주는 걸로 톱질은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숯장부 톱질이 완성된 숯장부 끌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끌질을 뭐 타격용으로 해도 되고 밀끌로 해도 되는데요. 지금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톱질을 더 여유 있게 좀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제가 밀끌로 한번 미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격을 하면 당연히 아래층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타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밀어서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때 이제 4mm 끌을 사용합니다. 이 넓은 끌로 하면 아무래도 저항이 많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4mm 끌로 4mm 끌을 이용해서 끊어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먹금 칼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게 한 4, 5mm 밑에 대고 이렇게 눌러서 반씩 따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한쪽에서 따주고요. 반대쪽 돌려서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끌은 팔로 하는 게 아니라 팔로 하면 힘이 들어서 못 합니다. 네, 체중을 실어서 몸으로 이렇게 눌러서 끊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잘 안 내려가면 톱질을 더 촘촘히 해주면 잘 가공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차 러프하게 지금 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먹금선에 한 0.5mm만 남겨놓고 가공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반대쪽에서 또 밀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1차 밀고 0.5mm 정도에서 1mm 정도 지금 여유는 있는데 반대쪽에서 밀을 때 이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직에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저쪽 안쪽까지 뚫리게 돼 있거든요. 안쪽까지 가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수직으로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엄지하고 집게손 요 두 개로 끌을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고 내려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잡고 확 밀어버리면 끝에까지 내려가서 잘못하면 저 안쪽에도 필요 이상으로 가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끌을 잡아주고 체중을 실어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이쪽도
그리고 항상 반씩만 내려가면 됩니다. 반씩만. 자, 지금 이제 4mm 끌을 이용해서 4mm 끌을 이용해서 지금 가공을 한 건데요. 예, 먹금선에서 한 0.5에서 1mm 정도만 이렇게 남겨놓고 지금 가공을 완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요. 이렇게 뒤쪽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0.5mm에서 1mm 정도 남겨놓고 4mm 끌로 이 4mm 끌로 완성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조금 넓은 끌로 먹금선에 맞춰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넓은 끌인데 지금 제가 8mm 끌을 쓰고 있습니다. 8mm. 8mm 끌을 써도 되고 뭐 12mm를 써도 되고 뭐 그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8mm 끌로 한쪽부터 순서대로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금선이 이제 다 왔는데요. 먹금선을 다 오면 끌로 먹금선에다가 걸어서 이 걸을 때는 이렇게 당겨오면 탁 걸립니다. 이렇게 당겨오면 탁 걸리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걸어서 이걸 한 번에 확 내리지 말고요. 꼭 한번 살짝 좌우로 흔들어서 바깥으로 떨궈 내야 됩니다. 이렇게. 끌은 앞뒤로 흔들면 이빨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흔들면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 안 되고요. 좌우로 흔들면 괜찮습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이 끝머리 먹금선에서 한 1mm 정도 안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떨궈내는 거죠. 이렇게 내리고 나서 여기를 수직으로 한 번에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왜냐면 맨 처음에 떨궈준 이유는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안 떨고 바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끌이 내려가는 순간 이 안쪽으로 밀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먹금칼 그어는 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한번 떨궈준 거고요. 떨궈준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끌을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내려가 버리면 요 안쪽에 먹금선 바로 밑에 쪽에 살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금칼을 거는 이 직각이 수직으로 된 이 코너 부분이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간이 떠 보이거든요. 요런 부분이. 그래서 끌은 항상 수직으로 내려야 됩니다. 수직으로. 근데 반대로 수직보다 더 세워서 이렇게 내려가면 또 너무 깊이 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예.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반만 하면 되겠죠. 반만. 예. 자, 다음 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먹금칼에다가 걸고 살짝 좌우로 흔들어서 내린 다음에 밀어서 이쪽으로 밀어서 떨궈내고 이렇게 살짝 밀어서 떨궈내고요. 살짝 밀어서 떨궈내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죠. 반만. 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한 번에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다음 거 또 해볼게요. 걸고 살짝 흔들어서 떨구고 걸고 살짝 흔들어서 떨구고 걸고 살짝 흔들어서 떨구고 그 다음에 수직. 이렇게. 나머지는 계속 연속 동작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왔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떨구는 건 그대로 이렇게 떨구고요. 그대로 떨구고요. 여기서 내릴 때 힘 조절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세게 확 내리면 아까 때 말씀드린 대로 반대쪽도 깎여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조절을 해서 엄지와 검지로 이 끈을 딱 잡고 힘 조절을 해서 내려야 되고요. 이렇게 반까지만 내려야 되고, 만약에 이게 힘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조금씩 까내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한 번에 이만큼을 다 까지 말고 이렇게 가공하지 말고요. 조금씩 한 3, 4mm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게 가공을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안쪽은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쪽을 만약에 가공하고 싶으면 약간 이렇게 타원식으로 끌을 내려갈 때 반듯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끌을 내려갈 때 그냥 반듯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파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때는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약간 이렇게 파내는 거죠. 그러면 저 반대쪽에 과도하게 깎는 것도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살이 남아 있는 걸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요령입니다. 예. 다음 거 연속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떨구고 걸어서 살짝 떨구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리고, 자, 또 떨구고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다 됐고요. 다 완성이 되면 이제 마무리 정리를 바닥은 정리를 마저 해주고요. 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요. 완성이 된 다음에는 항상 끌을 넣어봐야 되겠죠. 끌을 넣어서 양쪽이 똑같이 닿아야 되겠죠. 양쪽이. 예, 이걸 꼭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수평이 안 맞은 상태에서 암장부, 숫장부는 결구를 할 경우에 가운데 뜨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 끌 작업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숫장부 사선 끌질을 하겠습니다. 사선요. 근데 이제 요 사선을 끌질을 할 때, 결이 뭐 순결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억결일 때는 자꾸 이제 원래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가공을 해야 정상적인데, 이게 위에서 잘 안 될 경우에 보통 여기서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할 때는 사실 만약에 이 안에서 이렇게 가공할 때 잘못 가공하면 이쪽까지 뚝 떨어져 나갑니다. 끝쪽이요. 이런 데 이렇게 가공하다 보면 뚝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 결이 안 맞아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정 해야 된다면.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측면, 넓은 면 쪽에서, 목재의 면 쪽에서 가공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정한다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면서 가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세워놓고 사선으로 가공을 합니다. 사선으로. 자, 이제 끌질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톱질을 정확히 했으면 굳이 뭐 이걸 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씩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먹금선에 맞춰서 안쪽부터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이렇게. 잠깐만요. 조금만 틀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아래쪽까지 맞춰서, 얘들은 지금 뭐 톱질을 거의 정교하게 해놔갖고 거의 깎을 게 없는데, 그래도 밑에 쪽에 똥이 남아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가공을 해줍니다. 목금선에 맞춰서 일단 다 가공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은 바깥쪽을 또 가공을 해야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건 바깥쪽인데, 바깥쪽은 거의 끌 작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톱질을 해놨거든요.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남아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약간 여유있게 파줍니다. 가운데는 암장부하고 숫장부가 결합될 때 좀 부드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은 여유있게 파줍니다. 가운데 쪽은. 그 다음에 윗선도 약간 남은 것들은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자, 사선으로 끌질 가공하고 남은 부분,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은 코너 부분인데요. 요런 데는 약간 끌을 틀어서 끝부분이 내려가게요. 내려가면서 닿게 이렇게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먹장 끌이 있으면 주먹장 끌로 해도 되는데, 주먹장 끌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끌로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틀어서 내려가면서 깎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코너에 있는 나머지 잔재들이 잘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똥이 남아 있는 거, 이거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목금선이 살짝씩 남아 있는 것들 이렇게 떨궈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 다 됐네요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숫장부가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요 바깥쪽, 안쪽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연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연기 부분은 지금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예. 뭐 보통 작업하시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제 다 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뚝 잘라 버리는데 아직도 이제 암장부하고 숫장부하고 가공하려면 숫장부를 암장부에다 대고 그려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낼 경우는 이 기준선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를 잘라내고 다른 암장부나 이런 작업을 하고 얘도 뭐 맞춰보고 작업을 하다 보면 요 끝머리가 사선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연기 부분은 다 완성, 암장부든 숫장부든 모든 게 다 완성되고 결구하기 바로 전에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장부 가공을 마치겠습니다.